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앵커님 뭐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요? 보는 거라든지. 보는 거. 저는 그나마 야구를 좀 가장 즐겨봅니다. 좋아하는 팀은 끝나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농구 NBA를 좋아하는데 NBA 선수들이 실제로 헬스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이 멘탈, 이 시합의 압박감을 견디기 위한 멘탈 트레이닝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요.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멘탈 싸움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정분이 나오고 박스권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을 때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나무만을 바라보는 급급하게 찾는 모습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숲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도를 좀 긴 사이클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비트코인 초창기 사이클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 위주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뭐죠? 우리가 불장을 계속해서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17년 불장이라든지 21년도 불장이 있어서 과연 그 불장 속에서 항상 평탄하게 일직선으로만 올라갔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불장 속에서도 계단식으로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조정을 겪고 다시 비트코인이 재차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21년도 강세장 속에서 조정분이 얼마나 나왔는지 함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오른쪽 부분이 주황 색깔이 17년도의 불장이었어요. 이 불장 속의 조정이 60% 나왔습니다. 네. 60%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빠지게 된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신저점을 경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번 21년도 불장 사이클이 이 중간에 있는 회색 부분인데 무려 50% 넘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21년도 불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쌍봉 고점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하고 다시 불장 끝났다, 하락장 시작됐다 할 만큼 조정분이 나왔다가 재차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의 조정을 겪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차 다시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현재를 살펴보시면 이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겨줬고 그리고 10만 9천, 11만 앞에서 좀 주춤하면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불장 속에서 고점 대비 조정분의 저점까지 무려 30%, 약 30%, 정확히는 한 33%가량 조정이 나왔는데 강세 주기를 살펴봤더니 30%의 조정이 정말 흔한 일이었죠. 그렇죠. 21년도와 17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도리어 이번 강세장의 조정은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투자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힘든 조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대입해서 보니까 이 정도 조정은 늘 흔하게 나오는 조정이었더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17년도 때 불장이랑 21년도 때 불장이랑 좀 꽤 많은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판단하면서 그러면 또 현재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시장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될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불장 속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지 아니면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짚어드렸던 SOPR이라는 실현 손실 그래프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가 찍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체킹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익절 매도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손절 매도가 나가줘야 이 SOPR 그래프에 체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색깔 선이 현재 SOPR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강세장 속에서는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SOPR 수치를 통상적으로 1로 두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치가 1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수익보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치가 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21년도 불장 직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배어장 속에서 23년도까지가 SOPR 수치가 아래로 꾸준하게 눌려 있다라는 걸 수치상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 4월 이후부터는 약간의 모습이 반전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SOPR 수치가 계속해서 1 이상을 유지해 주면서 어쩌면 비트코인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던 비트코인이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어장과 비교해 봤을 때 1 수치로 내려갔나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4년도부터는 SOPR 수치가 1 이상으로 올라와 줬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반감기 사이클은 작년이 아니긴 했어요. 네. 왜냐면 원래 반감기 사이클은 25년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비트코인 ETF 호재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SOPR 수치가 꾸준하게 1 이상으로 올라와 있더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PR이 1 이상으로 올라온 게 우리가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먼 구간에서 숲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조정이 강세장 속에서의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장 속에서 나오는 하락장의 시작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 SOPR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23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는 우리가 1 이상으로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좀 손실보다는 그래도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PR 수치는 여전히 그래도 수익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숲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의 해시 프라이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 해시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명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죠. 이 마이너들이 실제로 채굴자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주황색 선이 해시 프라이스고요. 그리고 검정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업자들도 사실 투자자들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채굴자들이 수입이 없다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그들도 수익이 없겠죠. 그래서 채굴자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 때 항복 구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2016년도부터는 해시 프라이스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시 프라이스 가격은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이 파란 색깔 박스권 구간이에요. 해시 프라이스가 저점을 누르고 나서 저점을 누른 구간에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항상 반등이 나오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이 이렇게 해시 프라이스 저점 구간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덩달아 오른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 해시 프라이스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때가 그래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좀 유리한 구간이었다라는 점까지 짚어봐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도 좀 특히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봐라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즈 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